반갑습니다. 바리스타 고유리입니다. 저는 슬기입니다. 슬기 씨 정말 반가워요. 반가워요, 선생님. 오늘은 프라이팬으로 커피를 볶아서 최애 원두를 찾아볼 거예요. 최애 원두요? 네. 저는 근데 사실 원두는 잘 몰라요. 평소에 커피를 어떻게 즐기세요? 저는 그냥 유명한 그런 커피숍에 가서 시켜 먹거든요. 메뉴 중에 맛있어 보이는 걸로. 맛있어 보이는 걸로. 그러면 굳이 제일 많이 먹는 거 하나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먹는 거는 커피로? 별다방의 콜드브루? 콜드브루. 그거 좋죠. 맛있죠, 콜드브루. 보통 그렇게 자기만의 최애 커피가 있어요. 근데 그 커피가 원두의 컬러별로 맛이 달라지거든요. 컬러별로요? 컬러별로 달라져요. 그게 이제 로스팅. 커피를 볶았을 때의 컬러가 바뀌는데 그거에 따라서 맛이 다르니까 우리가 오늘 직접 커피를 볶아서 컬러별로 로스팅을 하고 네. 원두를 먹어볼 거예요. 원두를 먹어요? 원두를 그냥 먹어도 돼요? 씹어 먹을 수 있어요. 내려서 먹는 게 아니고 원두를 먹어도 돼요? 놀랍죠? 네. 그래서 원두를 먹어보고 이제 슬기 씨가 제일 맛있어하는 원두를 한번 골라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 로스팅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로스팅을 하려면 일단 그린빈이 필요한데요. 이 그린빈은 커피 체리라고 하는 빨간 열매의 씨앗이에요. 이 씨앗을 콩, 빈, 그리고 연두색이니까 우리는 그린빈이라고 해요. 이 그린빈을 불에다 태우는 걸 로스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로스팅을 해서 이런 갈색깔 콩이 되면 우리는 이거를 커피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커피빈이 될 때 이 연두 색깔이 불에서 태워지면서 연두색, 노란색, 갈색, 찐갈색, 검은색 순서대로 천천히 태워지면서 컬러도 바뀌고 향도 달라지고 맛까지 달라진답니다. 컬러별로 맛이 다르시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제일 검은색이니까 이게 제일 맛이 강한가요? 그렇죠. 똑똑해요. 그래서 이 생두를 가지고 그린빈을 가지고 이 프라이팬에다가 로스팅을 하면서 이론적인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먼저 재료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도자기는 열을 안에서 가두기 때문에 조금 더 겉과 속을 골고루 익혀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직화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불이 직접적으로 닿아서 조금 더 스모키함을 좀 강조할 수도 있고 좀 더 강한 맛을 로스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죠. 진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볶는 게 더 좋겠네요. 그렇죠. 비교적 이게 좀 더 강한 느낌을 줄 수는 있어요. 또 필요한 거가 이제 로스팅할 때는 시간을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시간 경과가 있을 때까지의 맛을 기억하고 다음 로스팅할 때 시간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저울이라든지 원두 담을 통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한 거 너무 간단하죠? 네. 사실은 이런 건 없어도 되고 그냥 집에서 프라이팬과 주걱만 있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바로 먼저 실습을 할 건데요. 제가 먼저 이 도자기 로스팅기를 이용해서 로스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열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불판을 그렇지. 데워놔야 그렇지요. 불판을 왜 데울까요? 모르겠어요. 고기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육즙? 빙고. 고기에는 육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커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향? 빙고. 정말요? 똑똑해. 그 향이 중요한데 예열을 잘 해놔야지만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열은 어느 정도 해요? 이렇게 연기가 날 정도까지 해주시면 돼요. 집에서 할 때는 사실 이런 기구들이 있으면 아주 한 1분 정도 살짝만 해주시면 되고요. 프라이팬은 예열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그 계란 후라이 하듯이 그 정도로 아주 살짝만 한 다음에 들어가 주면 돼요. 지금 생두를 50g을 계량을 했고요. 제가 좀 뜨거워서 예열이 됐고 뜨거워서 이제 장갑을 꼈어요. 그 다음에 중불로 두고
생두를 여기 안쪽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바로 흔들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가까이 와서 볼래요? 중불에 두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되고요. 지금 이 기구는 들고 흔들어야 돼서 팔이 조금 아프고 프라이팬은 내려놓고 하니까 팔이 좀 덜 아픈데 대신 이렇게 저어줘야 돼서 계속 지켜봐 줘야 돼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주 맛있는 커피를 먹으려면 이 정도 노력과 정성은 있어야겠죠? 처음에 넣었던 그린비는 연두색이잖아요. 네. 약간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생두는 보통 12에서 13% 정도의 수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수분을 날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면 불이 닿는 부분만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섞어주는 거죠.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보통 로스팅 하는 데는 5분에서 10분 정도, 가정에서는 그 정도 걸리고요. 업장에서 하면은 뭐 베리다크 로스팅까지 하면 뭐 한 15분에서 뭐 20분까지도 하긴 하는데 거의 20분까지는 안 간다고 보면 돼요. 베리다크 로스팅이면은 이렇게 진한 색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베리다크에서. 슬기 씨가 좋아하는 콩다방. 아. 콩다방이 베리다크 정도라고 보면 돼요. 지금 보면 아까 그린색에서 약간씩 노란 네. 빛을 띠는 게 네. 보일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향을 이렇게 맡아보세요. 맡아보면 오. 무슨 냄새 나요? 고소한 냄새 나요. 고소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혹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콩 풋내 난다 그래요. 그래서 두부 공장 같은 데 가거나 비지 같은 거 만들 때 나는 그런 풋내? 색깔이 좀, 전하고. 네. 조금 갈색이 보이는 듯한. 약간 노란. 네. 오. 자, 이제 요 뒤로 해서 컬러를 한번 볼게요. 짠. 색깔 되게 예뻐요. 뭔가 모카. 계피, 시나몬 컬러랑 비슷해서 저걸 시나몬이라고도 해요. 시나몬 컬러. 우리나라는 일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로스팅 단계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원두의 컬러를 8단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라이트, 시나몬, 미디엄, 하이 시티, 풀 시티, 프렌치, 이탈리안. 뭔가 네. 카라멜 같기도 해요. 오, 맞아요. 맞아. 캐러멜 같아요. 지금 보면 아까는 없던 오, 네. 하얀 것들이 날리고 있죠. 네, 가루가 날리는데요? 맞아요. 보통 그린빈 겉 표면에는 실버 스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실버 스킨이 수분감이 있을 땐 그냥 붙어 있다가 열에 의해서 건조가 되면 날리면서 겉껍질이 날리면서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겉에도 있고 그 생두의 가운데는 센터컷이라고 있거든요. 그 센터컷 안쪽에 있는 것도 조금씩 이제 날리기 시작해요. 지금 컬러가 조금 더 진해졌는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짠! 조금 더 짙어졌죠? 그게 지금 약배전. 약배전. 보통 영어로는 그냥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하고 약하게 볶았다고 해서 약배전이라고 해요. 헉, 소리 들었어요? 네. 눈이 팍팍 터지는 소리처럼. 맞아요. 소리 나요. 그게 1차 크랙이라고 해서 원두 내부의 조직이 과열되면서 점점 팽창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탁탁 터지는 소리를 1차 크랙이라고 얘기를 해요. 1차 크랙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차 크랙이 터졌으니까 한번 빼볼게요. 네. 이렇게. 맛있겠다. 맛있는 냄새 나요. 그쵸? 그래서 이 정도로 볶아졌을 때 먹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얘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크랙 이후부터 팍팍 팝콘 소리 이후부터 내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꼭꼭 씹어서 드셔보세요. 날 믿어요. 꼭꼭 씹으면서 무슨 맛이 나는지. 근데 커피 향이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맛으로 따지면 무슨 맛이 날까요? 살짝 신맛이 나는데. 오케이, 신맛이 난다고.
느끼셨어요, 슬기 씨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네. 우리 평소에 아메리카노나 뭐 브루잉 커피 같은 걸 먹으면 커피에서 신맛이 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신맛 나는 커피가 바로 저 라이트 로스팅, 약배정 커피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신맛이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저 진짜 원두 처음 씹어 먹어봐요. 맛있죠? 네. 되게 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볶아졌어요. 그래서 컬러가 조금 더 진해졌고, 오, 자세히 보면 원두가 주름이 조금 더 펴졌어요. 처음에 아, 있는 네, 것들은 처음 수분이 거보다. 빠져나는 단계라서 쭈글쭈글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수분이 빠지고 이 내부가 팽창하면서 표면이 매끈해지기 시작해요. 사이즈도 커지고요. 건조가 되니까 무게도 줄어들고 컬러도 바뀌고요. 지금 이제 서서히 2차 크랙으로 가고 있어요. 소리 잘 들어보세요. 네. 오, 들리죠? 네네. 이게 2차 크랙이에요. 이제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지고 컬러도 어두워지고 향이 더 많이 나요. 맞아요. 이때 이제 폭발적으로 향이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네. 이게 뭔가 우리가 살 때 평소에. 제일 비슷한 색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더 볶으면 자, 이제 뺄게요. 좀 더 다크해졌죠? 점점 더 탄 냄새처럼 맞아요.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과열돼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로스팅을 할게요. 근데 뭔가 액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커피 안에 있는 오일이에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스팅이 끝났습니다. 네, 슬기 씨 이렇게 로스팅을 해봤는데요. 한번 이제 맛을 볼 거예요. 약한 거부터 한 개씩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거 아까 제가 먹었던 거죠? 응, 아까 먹었던 거예요. 그럼 아까 얘부터 먹을 거예요. 네, 신맛이 난다고 했던. 오, 소리부터가 아까랑 네. 다르죠? 식감이 조금 더 바삭바삭한 것 같아요. 네. 옆에서 소리만 들어도 느껴지는데요. 바로 다음 거 끄고. 엄청 고소해요. 그리고 아까보다 조금 더 씹기가 편해졌어요. 네. 이때부터 점점 쓴맛이 나고. 어때요, 이번 거는? 써요. 고소한 맛도 있긴 한데 쓴맛이 전체적으로 지배적이야. 네. 마지막 거 먹어볼까요? 점점 먹을수록 쓴데요. 뭔가 씹는 건 점점 더 과자 같아요. 조금 더 태워졌기 때문에 수분이 없어서 좀 더 바삭바삭한 느낌이 더 많이 들죠. 연할수록 딱딱하고. 자, 이렇게 한번 먹어봤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컬러가 연한 것들을 약배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일반 갈색으로 표현이 된 것들은 이제 중배전, 중강배전, 그다음에 강배전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골라볼까요? 최애 온도 찾아보기. 일단 과연 강은 저한테 너무 쓴 것 같아요. 그 별다방 네. 커피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네, 사실 물 타서 먹어요. 그럼 얘는 제외하고?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신맛이 나는 것 같아요. 얘보다. 신맛도 있으면 맞아요. 진하지 않고 좀 연한 컬러가 신맛이 더 도드라지고 저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신맛이 나면서 고소한 맛이 같이 있는 네. 상태. 오케이, 좋습니다. 아까 전에 1차 크랙 끝나고 나서 조금 진한 다음에 뺀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슬기 씨의 체면들을 찾았으니까 이거를 직접 로스팅을 해볼게요. 다리를 바꿔볼까요? 네. 일단 생두부터 준비를 할게요. 지금 이 생두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라는 생두이고요. 50g 계량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양을 좀 더 많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테스팅용으로 한 50g 정도만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프라이팬에 불을 켜주시고요. 계란 후라이 한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 그냥 강불로 하나요? 예열할 때는 강불로 해도 되고요. 이제 직접 로스팅을 할 때는 중불 정도. 이제 붓고 이걸 막 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어주시면 돼요. 면적이 넓어서 막 빨리 할 필요는
빨리 해줘도 되긴 하는데 열이 좀 전달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막 휘저어버리면 열 전달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저어줄게요. 아까 이게 수분을 배출하는 처음에는 수분을 빼주고 나중에는 그 수분이 빠진 자리에 향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수분을 빼주는 거에서는 좀 이렇게 강불로 하고 중간불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로스터와 커피 볶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강불로 해서 수분을 빨리 빼는 경우도 있고, 약불로 해서 수분을 천천히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떠한 맛을 추구할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근데 사실 초보 때는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랑 비슷하냐면 혹시 슬기 씨 깨 볶아봤어요? 아니요. 볶는 거를 본 적은 있어요. 그쵸. 어머니들이 깨를 사면 그걸 그냥 먹지 않잖아요. 깨를 볶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깨 볶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불에 놓고 깨를 그냥 두면 타버리니까 잘 저어주죠. 이 커피 로스팅도 잘 저어줘야 돼요. 벌써 색깔이 좀 컬러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근데 불이 조금 닿으면은 원래 생두 색깔보다 좀 더 연두빛이 나는 것 같아요. 컬러가 좀 더 선명해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그냥 주걱으로만 하는 게 힘들면 양손을 같이 쓰는 방법도 있죠. 프라이팬을 잠깐 흔들어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파스타 만드는 요리사분들이 이런 거 하면 되게 잘하세요. 이거 하면 이렇게 그렇지. 오,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잘한다.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잘못하면 한쪽이 탈 수가 있거든. 골고루. 그러면 파스타처럼 차. 잘한다. 컬러가 점점 바뀌고 있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소리 났어요. 이게 뭐예요? 1차 크랙인 거죠. 우리는 1차 크랙하고 조금 더 지나서 빼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날리는 게 실버 스킨이에요. 가정에서 할 때 약간 불편한 게 이거예요. 너무 실버 스킨이 날아다녀서 이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브루스타 가지고 베란다에 가시는 것도 등짝 스매싱 안 맞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 큰 1차 크랙 소리가 좀 잦아들 때쯤에 불을 끄고 그 위에서만 섞어줄게요. 엄청 날리네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깨를 볶아보지 않은 슬기 씨도 이렇게 잘하는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게 로스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프라이팬으로 하다 보니까 컬러가 약간 들쑥날쑥하긴 해요. 그래도 너무 잘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여기다가 다 부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보통 원두를 이렇게 로스팅하고 그대로 두면 원두 내부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맛보다 더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스팅을 하고 나서 잘 식혀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뜨거운 상태로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차갑게 식혀줘야 돼요. 그러면 식히고 싶지 않으면 조금 덜 볶아서 줘도 되겠네요. 뭐 그런 거 똑똑한데? 천재야.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로스팅하면서 향이 열이 얼마나 닿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번 테스트 해보고 슬기 씨만의 노하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은. 좋아요. 어디 볼까? 보면 이렇게 원두의 겉표면이 매끈해요. 그러면 콩 내부에 열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보통은 원두를 구매하면 보통 뭐 3일에서 뭐 10일 사이에 커피를 먹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바로 볶아서 먹어도 충분히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면 좋아요. 로스팅 한 날 바로 먹어보고 3일 후에도 먹어보고 10일 후에도 먹어보고 심지어 1년 뒤에도 한번 먹어보는 거죠. 맛의 차이가 어떤가. 그러면 우리가 커피를 조금 더 다양한 맛을 경험하기 때문에 숙성 상태에 따라서 맛의 차이를 알 수 있고 더 깊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커피를 식혔는데 요거를 그냥 바로 분쇄를 해가지고 추출을 해볼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면 맛이 100% 나지는 않아요. 맛이 100% 나진 않지만 어떤 뉘앙스만 보는 거예요. 슬기 씨가 오늘 최애 연두로 요 중배전 커피를 선택을 했으니까 그 중배전 커피 뉘앙스를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볶은 거를 바로 해서 여기에 그라인더가 있거든요. 뭔가 맛있는 커피 냄새가 나요. 이렇게 이제 전동 그라인더에다가 커피를 분쇄를 했어요. 근데 보통 가정에는 전동 그라인더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전동 그라인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미니 전동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건 그냥 마늘 다지기랑 되게 비슷해요. 가정에 하나씩 믹서기 있잖아요. 작은 믹서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TV 많이들 보셨죠? 맷돌에다 갈 수도 있어요. 커피를 분쇄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절구에 빻아도 되고요. 믹서기에 갈아도 되고요. 마늘 다지기를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안 쓰는 이유는 그런 마늘향, 요리 향들이 커피에 같이 섞일 수가 있으니까 안 쓰는 거고 분쇄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주 바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그런 요리하는 도구들이니까 그걸 활용해 보면 좋겠죠. 일단 요거 펴서 여기다 꽂아주세요. 지금 저는 그냥 피면 되나요? 펴서 그냥 여기다 꽂기만 하면 돼요. 저는 여기다 물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뜨거운 물이 준비가 됐고요. 보통 이렇게 핸드드립 세트가 커피를 마실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요새 이렇게 전문 기구 아니어도 그 다이소 가면 2,000원이면 이 드리퍼라는 도구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구비하시고 밑에 받침 뭐 머그컵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건 전문 포트지만 이게 없어도 그냥 컵에다 받아서 부으셔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자, 분쇄한 커피를 넣을게요. 그리고 기술 없이 그냥 편하게 물을 부어줄 거예요. 한번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바깥으로 갔다가 안으로 간다고. 넘치지 않을 정도만 그냥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슬기 씨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에 최애 원두로 만든 커피가 완성이 됐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뜨거워요. 네. 우리가 아까 신맛이 나면서 고소한 맛이 나는 원두로 로스팅을 한 거예요. 네. 어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더 볶아진 데가 있어가지고 조금 신맛이 원두를 먹을 때보다 덜 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맛과 고소한 맛도 나고 향도 아주 풍부하게 잘 사는데요. 네, 너무 맛있어요. 오, 너무 잘했어. 이제 이렇게 평소에는 별다방만 먹었지만 네. 오늘 슬기 씨가 최애 원두의 로스팅 단계를 알았으니까 이제 다른 카페에 가서도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겠죠? 네. 원두를 구매할 때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는 신맛과 고소한 맛이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걸 추천해 주세요. 혹은 중배전에서 약배전 정도의 커피를 추천해 주세요 하면 바리스타 분들이 잘 알려주실 거예요. 슬기 씨, 이번 시간에 이렇게 최애 원두를 찾아봤는데요. 네. 이제 카페에 가서 맛있게 원두를 즐길 수 있겠죠?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슬기 씨가 고생했죠. 찹찹!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최애 원두를 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최애 원두를 찾는 실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집에서 이렇게 쉽게 프라이팬으로 로스팅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